안녕하세요. 질문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권 대학교에 다니는 24살 여대생입니다. 경영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끝내고 한 학기 유학을 했고요. 이제 복학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생겨 공부하고 있고요. 이쪽 분야로 진로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갈피를 못 잡고 있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지 한 학기밖에 되지 않아 기본 코딩을 아는 정도고요.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등등의 전공 과목은 아직 이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저는 웹개발자로 직무를 정하려 합니다. 독학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정도 공부한 상황이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지금 프론트엔드 정도까지만 다룰 줄 아는데 백엔드까지 할 줄 알아야 완벽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필드에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네. 사실은 양쪽 다 하는 개발자들도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채용할 때는 한쪽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한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원하죠.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는 취직을 위해 둘 다 공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뭐 한 번쯤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두 분야 중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공부해야만 하는 건가요? 둘 다 한번 해보시고 맛을 보신 다음에 한 분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 괜찮았던, 자기가 해봤을 때 재밌었던, 뭐 해보고 사실 뭐 얘기를 해야지. 2번, 현재 저는 학교를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취직을 위한 전문 학원을 다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쪽 분야로 공부를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휴학을 하고 이수를 한 뒤 대학교를 마무리하고 취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졸업 후에 공부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 휴학을 하고 이수를 한 뒤 대학교를 마무리하고 취직을 하는 게, 글쎄요. 그냥 보통 이수라는 곳이 팀노바라면 보통 저는 같이 병행을 하되 그 성적을 포기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적 F 안 맞을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되는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다 하고 안 되는 애들은 학교 뭐 다니는 거 상관없이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나쁘지 않다. 졸업 후에 공부하고 취직 준비하든 아니면 같이 병행하든 이 세 가지 중에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저는 딱히 뭐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3번, 저는 여자인데 현실적으로 주변을 보면 교수님도 그렇고 여자가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많더군요. 전혀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여성 개발자가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데 불리하거나 남성과 격차가 벌어지나요? 안 벌어져요. 같은 실력이면 비슷하게 취직해요. 왜 그걸 아냐면 뭐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취직한 친구 얘기를 할 텐데 그 친구 얘기만 봐도 사실은 되게 이번에 4천대 초반에 그 뭐 상여금 포함해서 4천대 초반에 간 친구도 있는데 근데 다 잘 가던데. 그러니까 저 팀노바에서는 같은 실력이고 제가 비슷하게 평가하는 애들은 다 비슷하게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성 개발자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남초 현상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개발자가 신선하고 더 눈에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개발자들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그냥 밸런스가 좀 더 좋은 경향이 좀 있어요. 같은 실력을 가졌다면. 그래서 저는 전혀 뭐 여성 개발자를 못하고 남성 개발자 잘하고 이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비슷하게 갔어요. 제가 본 바로. 저는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 업계는 사실은 뭐 남성, 여성,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좀 인정을 받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못 느꼈습니다. 또 여성 웹개발자가 남자 웹개발자가 얻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냥 IT 업계의 평균 연봉 자체가 3천대 한 중반 정도 된다고 정도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업계 경력 제일 많으신 분들 다 합치고 업계 그 신입 개발자들 다 합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싹 다 합치니까 업계 평균이 3,500 정도 되더라. 경력자들 다 해서 그 중간값이. 그 개발자 시장 자체가 그냥 이렇게 약간 이게 남녀 프레임으로 가는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뭐 개발자 자체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 뭐 비슷한, 제가 딱 봐도 비슷한 실력이면 비슷하게 받았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은 내가 좀 못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합리화하기 되게 편해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랑 똑같은 프레임이 뭐냐면, 약간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이 개발을 똑같이 하는데 연봉을 좀 적게 받으면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회사는 생각보다 심플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는데, 뭐 여자는 적게 받아 이런 회사 애초에 가지 마세요. 거기가 실력을 안 만드는 게 맞아요. 그냥 딴 데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바로 나오는 게 맞고, 아무튼 그런 선입견 있는 회사를 안 갈 정도 실력이 되면 별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아예 그 바닥 부분은 어떤지. 뭐 이렇게 처음 들어왔는데 여성이니까 더 적게 받고. 근데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세라 팀원이 그 경력 3년차 개발자인데,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들어갈 때는 내가 여성 팀원이니까 50만원 연봉을 덜 받았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다 똑같아졌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정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근데 개발자는 애초에 여성 자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여성이니까 더 돈을 조금 받고 이런 거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변에 보면은 그 여자가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희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개발자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실력 좋으면 그냥 아무나 써요. 그리고 실제로 팀노바에 있는 여성 팀원들 결과가 남성 팀원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좋아요. 그 여성 팀원, 그러니까 수료자들 기준으로 취직한 게 훨씬 좋고, 연봉도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남자들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 가는데, 되게 못하는 애들은 좀 여자애들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여자애들 중에서 제일 못하는 애랑 남자애들 중에 제일 못하는 애랑 비교를 해보면 남자애들이 조금 더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최상위권은 남자애들이 좀 있는데, 아니에요. 여자애들 중에서도 또 최상위권 되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동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 이쪽 분야로 대기업 취직을 한 주변 지인들을 보면 사실상 코딩하는 일을 맡지 않고 관리하거나 확인하는 정도 하더군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개발자가 하는 일이 많이 다른가요? 어느 쪽으로 포지셔닝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대기업에서 취직한 사람들 보면 IT 막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개발자 되려고 취업했는데 거기서 관리직 하는 경우 진짜 많고,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사실 이렇게 보면 실무진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걔네들보다 연봉이 많이 받을지언정 약간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많이 봤는데, 근데 많아요. 그렇게 개발 관리하고 중소기업 일하는 거 하청 관리하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서 저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개발자가 하는 일이 많이 다른가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질문은 되게 한심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아니다, 한심한 질문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아니, 이거 관점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보면 한심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 않은 질문인 게, 일단 중소기업 일이 다르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치킨을 튀기는데 내가 내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치킨을 튀기냐,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치킨을 튀기냐, 이 문제 같거든요. 결국에는 하는 일이 똑같으면, 같은 분야 있으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구조죠. 이제 뭐 제가 본 이제 대기업 개발자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관리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관리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대기업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하청 기업들을 많이 거느려요. 근데 그 하청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아니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 사업하는 중소기업이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대기업도 좀 종류가 다른 게, 대기업도 굉장히 자기 사업하는 개발자가 되게 중요한 기업들은 자체 개발자 둔단 말이에요. 대기업의 자체 개발자 포지션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개발자 아무나 안 써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갔다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체 테스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된 회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에 있어서 실무를 시킬 확률이 높은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소기업이라고 뭐 하청 안 쓰는 게 아니고, 저 같은 프리랜서들한테 막 일해달라고 막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관리만 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에서도 관리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포지셔닝, 어떤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늘 이렇게 팀노바 그냥 공식 답변 중 하나의 그냥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개발 존나 잘해져서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 포지션으로 가시든지,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가세요. 일단 개발을 잘해야 선택권이 있다. 그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